남편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57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너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올해 57살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30년간 시댁살이를 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변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재훈 씨와 만난 건 1993년이었어요. 제가 27살, 남편이 31살 때였습니다.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시댁은 서울 강남구에 살았어요. 남편 재훈 씨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기남 씨는 83살이에요. 시누이 최미경 씨는 54살입니다. 결혼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식구가 아니다. 일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인내였어요. 언젠간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빨래를 했어요. 밤 10시까지 집안일만 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놀러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댁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 인생이 뭐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만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선영이가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9시 20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누이와 뭔가 속삭였어요. 제가 슬퍼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선영아,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여긴 네 자리가 아니다. 우리 가족끼리 살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워있는 남편 앞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30년간 가족이었잖아요. 시누이 미경 씨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현실을 받아들여요. 법적으로 자녀가 우선이에요.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영아, 앉아봐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30년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 보세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세, 정신적 불안정 상태, 재산관리 능력 없음, 법정 대리인 필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서류였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아픈 곳이 없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이웃들도 다 알고 있어. 혼자 중얼거리고 다닌다더라. 이런 사람한테
재산을 맡길 순 없지.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까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 집도 우리 명의로 바꾸자. 통장도 모두 넘겨라. 내 앞으로 된 건 다 정리하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쫓아낼 준비를 했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았던 가족들,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빨리 짐 싸서 나가라. 정신병원에 보낼까 생각 중이다. 진우이는 더 악랄했어요.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형수가 정신이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녀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이 미친 김선영이래. 남편 죽자마자 재산 놀인데 정말 못된 며느리네. 억울했지만 해명할 수 없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시댁에서 만든 진단서가 있는데 저는 그냥 미치광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한강에 가서 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미웠어요. 30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싸울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도와줬어요. 2024년 5월 20일 토요일이었어요. 친정집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곳이에요. 마음을 정리할 겸 가본 거였어요. 어머니 방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나왔어요. 그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김말자씨 일기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억거리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써놓으신 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975년 4월 3일 남편이 경기도 파주에 땅을 샀다. 3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이다. 선영이 몫으로 남겨두라고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사셨다고요? 그것도 3만 평이나 되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83년 9월 15일 선영이가 결혼했다. 시댁에서 함부로 대한다. 우리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1995년 12월 24일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다. 30억 원은 좋게 될 것 같다. 선영이에게 물려줘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30억 원짜리 땅이 있다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2010년 6월 10일 선영이 시댁에서 못 살겠다고 했다. 파주 땅 서류를 줄까 고민된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2019년 3월 1일 내가 죽으면 선영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시댁 사람들이 만만히 볼 거다. 증거를 남겨둬야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파주시 꽃기릅 꽃길리 소유자 김선영 1967년생 국민은행 안전금고 1004호 비밀번호 선영 생일 남편 생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어요. 그것도 30억 원이나 되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바로 국민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안전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땅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김선영 토지 관리 위임장 2019년 작성. 김말자인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요. 시댁에서 함부로 대할 걸 아시고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다고.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정우 변호사님이었어요. 46살에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여성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선영님,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진단서도 조작된 거고요. 토지는 확실히 선영님 거예요.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조사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일들이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어요. 가짜 진단서 만든 병원도 찾았어요. 미경 씨가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의사도 자백했습니다. 사문서의 조제로 고발할 거예요. 또한 제가 가진 파주 땅은 현재 시세로 50억 원이 넘었어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 더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시댁이 노렸던 재산보다 훨씬 컸어요. 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맞서세요. 법은 선영님 편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그때서야 용기가 생겼어요. 30년간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내일 가족회의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우이도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지도 않고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뭔 일이냐? 고 물어보셨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예요. 30년간 참았던 이야기,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2024년 6월 1일 오후 2시 30분 시댁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저.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선영아, 마지막 기회다. 오늘까지만 기다려주겠다. 내일부터는 법적 조치 취하겠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 현실을 받아들여요. 정신병자가 재산을 가질 순 없어요. 우리가 관리해주는 게 좋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기부등본도. 박 변호사님도 옆에 앉혔어요. 어머니, 시누이, 30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실 때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뭔 소리냐? 정신병자가 무슨 진실? 또 헛소리하는 거냐?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파주 땅. 현재 시세 50억 원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선영님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이 땅은 김선영님 소유입니다. 1975년부터 등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에요. 진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런 땅이 있으면 왜 말 안 했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한 진단서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경님이 의사를 매수했어요. 사문서의 조제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30년간
우리가 키워줬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제가 집안일 했어요. 시어머니 병간호도 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후 일주일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짜 진단서 만든 의사, 돈을 준 신우이, 미희경 씨 모두 입건됐어요. 시어머니는 사과하러 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영아,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30년간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진우이는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사문서의 조죄가 인정됐거든요.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83세 나이에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파주 땅을 일부 팔았어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이제 제 집이 생겼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선영님,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이긴 거예요. 앞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은 2024년 9월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6개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오늘은 뭘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행복해요.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못 만났던 친구들. 선영아, 많이 변했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맞아요. 저도 느껴요.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눈빛이 살아났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진우이가 모시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그분들과는 인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특히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 시댁 뒷바라지한 긴 시간. 그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해요. 57살에 시작한 제 인생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법도 우리 편이에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법입니다.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당당해요.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요. 돈이 있으면 더 당당해져요. 경제적 독립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만의 재산을 만드세요. 그래야 함부로 당하지 않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 어머니 김말자님께 감사해요. 살아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 나이에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함께 힘내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영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